형제들, 뚝배기 브레이커 해먹었습니다. 자, 오늘 일단 분노 게이지 충전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미리 경고를 드리자면 심각한 혐오 표현과 혐오 물질이 등장하는 영상입니다. 지금부터는 잠깐 동안 임산부와 노약자의 시청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한번 보시죠. 제가 이 내용으로 지금 영상을 내일 꼭 찍겠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그 소녀상, 위안부상이죠. 그걸 지금 독일에 세우면서 생쇼를 하고 있는 건데, 요 내용, 요게 얼마나 미친 짓인지 한번 또 제 스타일로 한번 요목조목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클리앙이라는 사이트를 봤는데, 여러분들은 진짜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않아요? 저는 주변에 한 명도 없거든요. 한 명도 없어. 나는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쫓아다니면서 어떻게든지 바꿔야지. 이걸 어떻게 견뎌, 이거를. 이런 정신병을 치료를 해줘야죠. 그래 보이긴 하더라고. 자기가 지난번에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뭐 올린 거 보니까, 아니 옛날에 알던 그 친구들도 이거 알았으니까 너 지나가. 이러던데. 이 투명인가 지금 이거. 제가 우리 보고 말이죠. 우리 다 정신병이래. 위안부 문제, 소녀상 문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사람들,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평범한 시민들이죠. 이 사람들이 다 아픈 사람들이다. 좋습니다. 오늘 아주 그냥 작심작심 발빠드리죠. 근데 그 전에 이 자신만만한 라이브 영상 말이죠, 유튜브에서 검색이 안 됩니다. 지우셨더라고, 잽싸게. 아니 도대체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떠들었는데 왜 지웠을까? 저 친구가 모든 라이브 영상을 지우지 않거든요. 나중에 봤을 때 문제가 될 것 같은 걸 지운단 말이야.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요 대목이 아닐까 싶어요. 요거 한번 보세요. 소녀상도 아니에요. 위안부상이죠. 무슨 얼어 죽을 소녀상이야. 소녀가 뭐 왜 그런 자꾸 프레임 선동질을 하냐고. 실제로 15살짜리 끌고 갔냐고. 참 내가 답답해서 진짜. 이 대목인데 일단 허위사실이죠. 근데 심지어 피해 당사자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그럼 뭐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요거 성립할 수가 있거든. 지금 생존에 계신 분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선생님 얘기입니다. 이거 그냥 네이버 포탈에다가 위안부랑 15세로만 검색을 해도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이러고 나온단 말이에요. 요거 고소당할 수가 있거든. 근데 저분이 이미 벌금 700만 원의 전과가 있으시잖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어요. 근데 요게 상습범이 되면 요게 벌금이 세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저 친구들이 공부를 띄엄띄엄 해가지고 뭐만 가지고 띄엄띄엄 했느냐, 이영훈의 반일 종족주의만 갖고 해가지고 그래. 연구자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일본 내에서 그 당시에 소위 내지에서 위안부 모집을 할 때, 그럴 때는 자격 제한을 뒀어요. 21세 이상의 매춘 경험자. 근데 조선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제한이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미성년자 비율도 겁나 높았어요. 자, 요거 한번 보십시오. 정진성 교수의 일본군 성노예제에 따르면 조사 대상 군 위안부 175명 중에서 연행 당시 나이가 만 21세 미만이었던 경우, 그러니까 성인이 아닌 경우죠, 156명, 89%. 심지어 11세에서 13세 연행도 14명, 18세 미만은 무려 121명, 70% 가까이 됩니다. 왜 그랬느냐? 왜 하필 식민지였던 조선에서만 미성년자를 데려갔느냐? 그 이유 자체가 아주 참담해요. 이 새끼들이 얼마나 씹새끼들인지 알 수 있는 거야. 무려 일본군 진해 장병들의 성병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미성년자들을 데려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이 학계 주류에서는 연구를 통해 속속 나오고 있는데, 저런 식의 거짓 의견 표명을 유튜브를 빙자해가지고 저렇게 실존 인물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서인이가 얼마나 후진적이고 시대착오적이고 낙후된 사고방식을 유튜브로 설파하고 있는지 그 실체를 조목조목 조져보겠습니다. 헬기예요? 자, 아까 그 지워버린 라이브 영상에서 내일 꼭 찍겠다고 했던 게 요겁니다. 부끄러움은 어째서 내 몫인가? 그러게 말이야. 부끄러움은 도대체 왜 내 몫일까? 저걸 도대체 몇 번이나 돌려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고통 속에 부끄러움을 느껴야 하는가? 소연아, 너라는 아이는 도대체 왜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 이 수치심이라는 감정은 인간을 동물과 구분지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너는 도대체 왜 그게 없는 걸까? 이걸 가지고도 영상을 하나 찍어야 될 정도예요. 여간, 근데 영상을 보다 보면은 이 문제가 뭐냐면, 이 친구들 레퍼토리가 도대체 변하지를 않아. 발전이 없어요. 집단에는 신박하게 무슨 뭐 비율합식을 하면, 그래가지고 이상한 걸 자꾸 거기다 씌우면은, 초콜릿 발리듯이 발리면은 이게 뭔가 달라 보이는 줄 아는데, 아니야! 보는 사람 입장에서 씨발 또 저 소리야 이런다고. 이게 아니, 하는 얘기가 맨날 이거거든. 한국이들만 특히 유난스러워서 저렇다. 일본인들은 선진국이라 가지고 합리적이다. 100년 전 얘기에 왜 이렇게 습착하냐? 소녀상이 무슨 성역이냐? 저 얘기만 주구장창하는데. 그래서 쟤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한국은 미개하다, 야만적이다, 떼쟁이들이다. 반면에 선진국 일본은 문명국이다, 이성적이다. 그래서 다른 선진국들이 이 둘을 나란히 놓고 제대로 이야기를 분석을 해보면 자연스럽게 일본 편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 한국인들은 이상하니까.
자, 모든 혐한 일봉들이 똑같이 라디오를 반복하는 것처럼 맨날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근데 심지어 영상을 하나 만드는데 1년 전에 뭘 했는지 2년 전에 뭘 했는지 그때 내가 똑같은 얘기를 하진 않았는지 그거를 다시 돌려볼 만한 성의도 없어요. 그래서 영상 안에 보면 한일 사이에 어떤 조약이 있었는데 그게 뭐가 문제인지, 혹은 뭐 사실관계에 대한 자료는 뭐가 있다든지, 하다못해 실제 기사 내용은 이렇다고 이게 붙여놓는다든지, 아니면 적어도 뭐 일본의 극우 사이트라도 뭐 하나 긁어와가지고 붙여놓는 그런 최소한의 성의, 그런 게 없어. 그런 걸 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애초에 그런 성의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할 수 있는 남은 게 뭐냐? 결국은 그냥 허수아비 하나 세워놓고 그냥 때리는 프레임이야 그거. 한국인들은 미개하다, 한국인들은 이상하다, 일본인들은 이성적이다. 얼마 전에 서울 강남 한복판에 저기 지구 반대편 깐따삐아 국에서 온 사람들이 모이더니 띠용 이상한 동상을 하나 세우네. 보니까 무슨 어린 여자의 모양으로 조각한 동상이야.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예전에 자기 옆나라 선진국이 본인들 깐따삐아국을 식민지로 지배하고 나중에는 큰 전쟁을 일으켜서 막 깐따삐아국 여자애들을 전쟁터의 군인을 상대하기 위한 나쁜 시설로 끌고 갔던 사건이 있었대. 그 와중에도 심지어 일본은 그냥 옆나라 선진국이래. 얼마나 투명한 유리구슬이야. 속마음이 다 보여요. 제 딴에는 저거를 무슨 비유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비유라는 게 단어를 바꾸는 게 비유가 아니야. 말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야. 서인아, 틀렸어. 그건 비유가 아니야. 일본이 저지른 끔찍한 전쟁 범죄, 그 구체적 내용이 뭡니까? 어린 여성들을 군수물자 취급을 하면서 온갖 전쟁터에 지네 부대에 꼬리에 달고 다니면서 성적으로 끔찍하게 착취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전쟁 범죄 시설을 운영했던 거. 그 사건, 그걸 뭐라고 번역을 하셨죠? 군인을 상대하기 위한 나쁜 시설. 누가 보면 무슨 뭐 일본 극우 동화책에 나오는 위안부 설명인 줄 알겠다. 그게 뭔 내용이냐 그게? 어떻게든 순화시켜서 저렇게 뭉개려고 해요 저렇게. 하여간 이런 건 비유가 아니라고. 그냥 단어 몇 개 바꾼 거지. 비유가 되려면 등장하는 사건 자체가 다른데 그걸 통해서 다른 사건을 떠올릴 수 있어야 그걸 비유라고 하는 거야. 성격적 유사성이 있는 다른 뭔가를 떠올릴 수 있어야 그거를 그제서야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재치와 센스도 없는데 그냥 말만 바꾸면 그게 비유가 되니? 하여간 한국은 미개하니까 깐따삐야. 내가 킹왕짱 좋아하는 일본은 선진국. 근데 심지어 저런 비유를 할 때도 말이죠, 본인은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심지어 자기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착각을 하면서까지 저렇게 인종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게 왜 일종의 인종주의가 되는지 아예 까마득하게 전혀 생각도 못해요. 미개한 나라, 미개한 민족, 이런 거를 지 임의로 그냥 설정을 하거든. 그래놓고 그 사람들을 타자화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이상한 말을 갖다 붙여. 이를테면 한국이 옛날에 후진국이던 시절에 70년대 80년대 개그 프로그램 보면은 뭐 무슨 시커먼스니 뭐 이런 거 하고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미개하니까 제대로 된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뭐 원시인처럼 뭐 우가우가 뭐 이런 거. 그게 인종주의거든. 그거랑 똑같은 수준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그 시절에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우가우가라고 했었던 그런 방식을 거의 그대로 완전히 똑같이 차용해서 영상에서 지가 똑같이 말합니다. 밝고 활기차게 돌아가야 할 강남 한복판에서 맨날 장성곡 같은 거 틀어놓고 우어우어거리고 100년 전에 했던 나쁜 일 책임져라, 사과하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말이죠, 한국 사람들이 일본한테 식민지배, 전쟁 범죄 여기에 대해서 반성하고 제대로 된 사죄를 해라 이런 요구를 하는 게 서인한테는 어떻게 들리냐? 우어우어거리는 거로 들리는 거야. 이 미개한 원시인들의 발성처럼 지 귀에 들린다 이거예요. 자, 누군가가 특정한 사람들을 지칭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우리 서인이가 좋아하는 선진국, 미국이나 캐나다 사람들은 그 인간을 보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Are you being racist now? 너 인종주의자구나. 지금 인종차별하시는 건가요? 는 영어로 Are you being racist right now? 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상에 구체적으로 어떤 낙후된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는지, 특히 눈에 띄게 낙후된, 매우 낙후된 처절한 낙후함, 그 종목들 3개만 딱 뽑아가지고 조지겠습니다. 1번 갑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의 분노의 근원이 무엇일까? 그래, 오케이. 깐따삐아국의 그 선진국에 대한 증오는 어마어마하구나. 저렇게까지 무논리 감정이입을 하면서 난리를 치는 걸 보면 이들의 분노와 증오는 이루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거구나. 우리가 감히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구나. 이제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야. 서인이가 뇌피셔를 돌린 독일인들이 이 소녀상을 봤을 때 할 수 있는 반응, 지가 생각하는 반응은 이런 거예요. 한국인들은 선진국 일본에 대한 알 수 없는 증오로 가득 차 있는 종족이구나. 저것들은 말이야 너무 무논리에 그냥 감정이입이 너무 심해가지고 뭔 소리 하는지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 왜 남의 나라까지 와서 저러는 거야? 이런 식으로 독일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 신인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저 시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저 타조족들이 튀어나올 때는 항상 어떤 시점에 저 얘기를 했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베를린 밑에 구에 독일의 시민단체가 소녀상을 세웠더니 독일 밑에 구청에서 철거하라는 계고가 왔습니다. 이 사건 초기죠. 그때 동방의 한 나라의 방구석 유튜버가
아싸! 이때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박고 있던 구덩이에서 머리를 번쩍 치켜들고 유튜브 영상을 찍습니다. 봐라 이거 선진국에서 이거 안 먹힌다. 한국인들 떼법 이거 독일 같은 선진국 가면 안 먹혀 이거 라고 하고 싶었겠지만 이게 웬걸? 바로 며칠 뒤 정작 당사자인 독일 그 베를린의 미테구 의회에서 정반대의 결과를 내놓습니다. 독일 미테구 베를린 소녀상 연구 설치 결의. 자, 미테구의 구의회 구성입니다.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SPD 3인당이죠. 좌파 계열 정당 14석. 역시 마찬가지로 좌파 계열 강성 좌파죠. 녹색당 14석. 더 레프트 아예 그냥 이름이 좌파당입니다. 자, 좌파당 10석. 한국에서는 의석은커녕 존재할 수도 없는 저작권 따위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해적당 2석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범좌파 계열이 40석, 나머지가 15석. 압도적으로 진보적인 동네입니다, 이 동네가. 그러니까 상황 파악을 하고 나서 설치해야 되는데 일단 뭔가 입에 달달한 게 들어온다 싶으면 일단 물고 보거든, 이게. 일주일만 있으면 후회할 짓을 저렇게 해요. 독감 백신 음모론을 집어먹던 때랑 똑같은 거죠. 자, 우리 같은 보통의 시민들은 니네랑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건 독일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니네한테는 없는 게 우리한테는 있어. 뭐냐? 보편적인 인류애, 인권의식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살아,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독일 총리를 지낸 슈레더 전 독일 총리 같은 사람들도 이 사안에 직접적으로 발을 걷어붙이고 나선다고. 자, 독일의 주요 언론 매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득달같이 헐레벌떡 뛰어나와가지고 일본 욕을 겁나 합니다. 소녀상편을 드는 몇 개 좀 추려봤습니다. 자, 보세요. 베를린 지역이 이제 주요 일간지죠. 베를리너 차이퉁. 자, 마찬가지로 주요 일간지 타츠, 디벨트 이런 매체들 다 비중 있게 보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도 중요한데 한번 보세요. 베를리너 차이퉁은 정말 일본 구구들의 뼈를 때리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한국 사람이 쓴 줄 알았어요. 자, 베를린 지역 신문 베를리너 차이퉁은 13일 베를린 미테구청장 위안부 기린비 철거 연기 결정 제하의 기사에 이 분쟁이 전쟁 범죄를 저지른 자가 아니라 희생자인 한국인 위안부 여성들을 기리는 기념비에 관한 문제다 라고 보도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살아남은 많은 일본인이 자신들은 범죄자가 아니라 희생자라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태도가 외국에 설치된 기린비를 넘어뜨릴 충분한 이유가 될까? 되겠냐고. 안 된다는 얘기잖아. 자, 타츠에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심지어 아직까지 일본 우익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정치로 자책골을 넣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정신 차리라는 얘기입니다. 정신 차리라는 얘기. 물론 일본 우익 정치인들만이 아니라 그 바다 건너에서는 우리 서인이 같은 애들도 몰랐죠. 자책골이라고. 야, 골 들어갔다고 좋아할 게 아니야. 잘 봐, 니네 골대야. 정신 차려. 두 번째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동상을 세운 이후에 깐딱비아국 사람들의 하는 짓이 점점 더 보기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갑자기 동상에다가 막 털모자를 씌우지를 않나. 춥다고 막 핫팩도 얹어주고 옷도 입히고 난리가 났어. 좀 괴기스러울 정도로 이상한 풍경이야. 이제는 급기야 일주일에 한 번씩 막 꽃다발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와서 막 절까지 하더니 무슨 살아있는 사람을 모시듯이 깍듯하게 떠받들고 사진을 찍고 SNS를 하고 난리를 치면서 그 선진국 대통령 얼굴 사진으로 뽑아서 걸어놓고 막 이상하게 더럽게 칠해놓고 욕하고 뭐가 이렇게 난린지 주렁주렁 동상에다가 처발라 놓은 거 보면 이게 무슨 미개한 원주민 토템 종교인가? 원주민 토템 종교. 또 자신있게 내세우는 일종의 인종주의예요. 너무 그 문제의식이 없으니까 내가 민망해요, 보고 있기가. 역시 혐오는 힘이 세다. 진짜 대단하다. 그런데 동상을 세워서 옛날 일들, 특히 나쁜 일들을 계속 떠올리고 기억하고 이런 걸 하자는 행동들, 심지어 그 동상, 소녀상에다가 촌스럽게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말이죠. 막 아껴주고 막 가서 쓰다듬어주고 모자 씌워주고 막 장갑 껴주고 목도리 들러주고. 이거 너무 기괴하다 이거. 옛날 그 선앙당 앞에 서있던 나무에다가 그냥 뭐 걸어놓는 이 토템 신앙 아니냐 이거. 이거야말로 미개한 한국의 상징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심지어 이 얘기조차도 지 말이 아닙니다. 지 주장이 아니에요. 남의 말을 그냥 그대로 갖고 온 거야. 누구 말? 여러분 아시죠? 저 친구가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또 이영훈입니다. 반일 종족주의 책을 보시면 말이죠. 위안부 문제를 두고 뭐라고 하느냐? 샤머니즘의 떠들썩한 축제다. 소녀상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신성한 토템이다. 자, 근데 과연 이게 한국인들이 유난스러워서, 한국인들이 너무 이상해서, 한국인들이 너무 미개해서, 너무 샤머니즘적이고 너무 전근대적이고 너무 옛날 인간들이라서 미신 믿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우리만 그런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영상에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인간이라는 게 다 거기서 거기에요. 아메리카 대륙에 살든 아프리카 대륙에 살든 아시아 대륙에 살든 유럽 대륙에 살든 문화적 차이가 조금씩 있을 뿐이지 인간 자체가 다 거기서 거기야. 생각하는 거 다 비슷비슷하다고. 여기서 동상 만들면 저기서도 동상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예를 한번 몇 개 챙겨볼까요? 아픈 옛날 역사, 학살이나 인종범죄나 전쟁범죄나 식민지배 이런 사건들을 기억하자는 의미를 가진 동상, 이런 거 유난스러운 한국인들만 자학적으로다가 만든다? 자, 이 동상
동상 한번 보시죠. 백인들의 그 거지같은 서부 개척 시대에 서부 재개발의 피해자이기도 한 아메리칸 원주민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시애틀 추장의 동상입니다. 이거 미국 시애틀 시에 있어요. 심지어 도시 이름 자체가 이 양반 이름에서 따온 거야. 자, 요거는 오클라호마에 있습니다. 체리카구아 아파치 동상이라고 하는데 최후까지 백인들한테 저항을 했던 대표적인 부족이죠. 이 동상이 어디 있느냐? 오클라호마 주의 주의회 앞에 광장에 떡하니 서 있습니다. 동상 만들기 좋아하는 미국인들이 이런 걸 안 만들 리가 있겠습니까? 다른 것도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케냐에 있습니다. 마우마우 동상이라고 하는데 영국인들이 저질렀던 마우마우 독립투쟁에 대한 그 학살과 이 탄압, 그거를 기리는 동상이에요. 근데 이 동상을 케냐에서 만들 때 그 짓을 정작 저질렀던 영국인들이 사과를 하면서 동상 건립하는 비용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영국 애들 하여튼 독특해요. 근대의 세계의 어딘가에서 나쁜 짓이 일어났다. 아, 이 기형적인 뭔가 이상한 사건, 이거 뭐지 이거? 하면 보통 영국인들이 저지른 건데, 그래놓고 나중에 요런 것도 성실하게 또 하더라고. 오죽했으면 자기네 그 런던 국회의사당 앞에 그 광장에다가 인도의 그 간디 선생님 동상을 또 떡 세웠어요. 요거 보이시죠 요거? 자, 카메론 전 영국 총리가 이 동상 건립 그 제막식을 할 때 직접 참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동상을 막 아끼면서 막 대상화해서 막 꽃도 바치고 이런 거 한국인들만 유난스러워가지고 한다? 아니, 상징물이라는 게 원래 그러라고 만드는 건데 그게 우리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미국 가면은 링컨 동상 있죠. 그 허연 거 그거. 그 동상 앞에도 맨날 누가 갖다 놓은 화환, 누가 갖다 놓은 꽃다발 이런 거 맨날 놓여 있어요. 그리고 동상에 헌화하는 거 좋아하는 거, 아,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족속은 또 따로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대한민국 우파 아재들은 말이죠, 한국인 동상도 아니고 남의 나라 사람 동상 앞에 가가지고 막 절하고 난리가 나요. 자, 이거 보세요. 자, 바야흐로 2019년 5월 21일입니다 인천 자유공원에 있는 메가더 장군 동상 앞에 누굽니까? 내가 하면 착한 숭배, 남이 하면 미신 숭배, 황교안 전 대표가 이렇게 헌화를 하고 절을 하죠. 오죽했으면 한국인들 뿐만이 아니고 미국 사람들도 평화의 소녀상의 의미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망 있는 미국 학자들도 그 당시에 아베 총리한테 뭐라고 했느냐, 소녀상에 헌화하고 동상 끌어안고 제대로 반성을 해라, 그렇게 끝내라. 아니, 그 정도 성의를 보일 수가 있다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생기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한국인들만 유난히 증오의 민족이라서 남의 나라 사람까지 동상을 굳이 만들어가지고 막 욕보이고 막 뭐 페인트 칠하고 막 이런다, 이런 동상에 해코지하는 짓거리, 한국 사람들의 미신 숭배 때문이다. 요게 뭐게? 미국에 있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동상입니다. 모가지가 댕강. 이 식민지를 건설한 원흉이다 이거죠. 아니, 근데 이건 그냥 동상이잖아 이거. 진짜 사람도 아닌데 목을 치고 그래 미신 숭배하는 거야? 샤머니즘 토테미즘이니 미국인들? 아니, 잘 보면 목만 친 게 아니야. 막 발로 차고 막 난리 나서 페인트 칠하고 막 난리가 났다고. 우리도 전두환 아니면 저 정도까지는 안 해. 그러면 르네상스 문명인들, 유럽인들은 과연 어떨까요? 콩고에서 그 인간 백정 짓을 했던 벨기에의 레오폴드 2세입니다. 역시 페인트 칠을 피하지 못하셨고요. 자, 영국의 윈스턴 처칠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뭐라고 써있습니까? 너도 레이시스트였어 이 새끼야. 이 새끼는 내가 붙이긴 했지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간이라는 게 다 거기서 거깁니다. 네가 생각하는 거, 나도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 쟤도 생각합니다. 우리가 위안부 피해자들한테 가슴 아파하고 공감하는 거 미국인들도 똑같이 느껴요. 독일 사람들도 똑같아. 그 핵심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네. 여기 나오는 동상들은 다 유명한 사람들이야. 소녀상은 잊혀진 존재, 잊혀진 그냥 평범한 어떤 상을 갖다 그려놓은 거잖아. 그렇죠. 아예 저희 근본적으로 저 상들이랑 숭배의 개념이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렇지. 그건 숭배가 아니라 기림이지 그야말로. 저 기억하자 뭐 이런 그렇지. 거. 자, 미국인들도 생각할 수 있고 독일인들도 생각할 수 있는 걸 유일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존재들이 대한민국에 있죠. 혐한 일봉들. 니네가 독특한 거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기를 바란다. 자, 인간들이 다 비슷비슷하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 현대인들이 공유하는 어떤 보편 정서가 있다는 겁니다. 공통적인 정서가 있다. 특히 2000년대 넘어오면서 전 세계인들의 보편 정서에 편입된 사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그게 바로 일본의 위안부 성노예화, 그 전쟁 범죄 문제입니다. 자, 그게 무슨 의미냐? 한국의 위안부 운동, 소위 소녀상 건립 운동이라는 것이, 그 운동이 지향하는 지점이 인류의 보편적 인권 운동에 포함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십 년의 우리의 노력 끝에 드디어 서구인들이 그걸 이해하기 시작을 했고 실제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소녀상 건립 운동이죠. 소녀상이 피해 당사국인 한국이나 동남아시아를 넘어서 미국에 건립이 되고 유럽에 건립이 되는 거, 그 사건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이 보편 정서라는 증거죠. 저
유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주전장, 제목에 나오는 그 주전장의 뜻이 뭐냐?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주전장, 전쟁이 벌어지는 주전장이 미국이 됐다. 미국인들이나 독일인들한테 더 이상 한국이라는 나라가 윤서인이 얘기처럼 뭔지 알 수 없는 깐따삐아국이 아니다 이거야. 같은 인간으로서 전시 여성 인권 문제로 이 위안부 문제가 다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 정부 때 국무장관을 지냈던 힐러리 클린턴이 이런 조치를 내렸던 겁니다. 위안부라고도 하지 마라. 컴포트 위맨이 아니다. 정확하게 써라. Enforced Sex Slave다. 성노예다. 이렇게 정확하게 표기를 해라. 그리고 미국 사회에서 이런 인식의 전환이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저 도널드 트럼프 같은 인간이 한국에 왔을 때도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선생을 만나서 포옹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이게. 아니 뭐야? 그러면 윤서인이의 머릿속에 있는 그 뇌피셜 속에 살아 숨쉬고 있는 그 선진국들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니? 아니 미개한 한국인들한테 불벼락을 내려야 되는 그 선진국들 도대체 다 어디 있는 거야? 상상 속의 그 선진국은 어디냐? 옛날 일본, 한때 잘 나갔던 일본, 1980년대의 일본에 지금 멈춰 있는 거예요. 아니 80년대면 도대체 언제야? 30년, 40년 전이야. 그 사이에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선진국의 인권 의식, 이 수준이라는 거는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올라갔거든. 미국이나 독일이랑 같은 반열에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80년대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일본 같은 나라를 훌쩍 뛰어넘어 버렸어 그 순간.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미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의 인권 운동가들이 한국 운동가들의 설득을 받아들이게 된 거다. 우리의 민주주의 의식, 우리의 인권 의식에 기반해서도 그 사람들을 이해시킬 수 있고 공감시킬 수 있고 위안부 문제를 제대로 설명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니네들이 착각하는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이 일본군의 전쟁 범죄, 특히 이 위안부 문제는 현대 인류가 완전히 공감하는 완벽하게 보편적인 인권 문제거든. 이거는 아무리 힘센 나라가 와가지고 찍어 누르면서 바꾸려고 해도 안 돼요. 절대 뒤집을 수 없는 어떤 인류 보편의 인권 가치란 말이야. 근데 쟤네들은 아직도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야. 이게 여전히 한국인들의 생떼다. 한국인들의 떼법 행태다. 한국인들의 왜곡된 애국주의 때문이다. 한국인들의 반일 종족주의 때문이다. 지들은 노딱 하나부터도 그렇게 거품을 물고 개지랄을 하면서 하여튼 얘 새끼들이 지 손톱에 그 가시 하나 박혀도 개지랄하는 새끼들이. 얘네도 종특이에요. 특히 피해자들을 향해서 총구를 겨누는 거. 위안부 피해자들,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한테만 연락세. 니네가 그런 착각 속에 여전히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니네 혐한 일뽕들이랑 일본 애들이 이 주전장에서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왜냐? 우리가 보편이거든. 니네가 비상식이고 니네가 시대에 뒤처진 거거든. 우리는 2020년대를 살고 있는데 니네는 아직도 1980년대 일본에 머물러 있거든. 우리가 선진국이고 니네가 낙후된 거거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확신을 갖고 강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싸움은 절대 결코 일본이 이길 수가 없다. 인류애가 이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헬마우스였고요. 구독은 동지, 제보는 팀플, 멤버십은 동료. 헬 예!